예, 지금부터는 이제 기본 강의고요. 본 강의입니다. 그래서 본 강의인데 그동안에는 이제 오늘은 교재에 있는 4페이지 영어나 손해평가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동안에 또 작년에 출제됐던 패턴에 따른 출제 문제도 풀어볼 거거든요. 근데 지금 1월 달부터는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해드릴 거냐면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이 힘들어 하실까 봐서 순서를 바꿨는데 가장 먼저는 뭐냐면 영어하고 여기처럼 손해평가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6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그때그때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오늘도 문제를 드렸는데 이렇게 기출문제 같이 해석해보고 또 여기서 더 난이도를 조절하면 꼬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는가 같이 얘기해보고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적과전 그 유명한 종합위험 방식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적과전에 지금 이 적과전 종합위험이라는 그런 보장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 사과배, 단감, 떫은감이라는 품목 딱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알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업무방법에는 바로 종합과수락에서 포도, 복숭아, 자두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게 좀 수학 개시 전, 수학 개시 후에서 수학량 구하는 방법이 약간 달라져요. 그래서 그게 좀 난이도가 있고 어렵기 때문에 그걸 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적과전 종합위험에 가면 굉장히 이제 지치실 거예요. 그때 힘내시라고 아주 쉬운 품목으로 다시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종합위험 이렇게 되는데 종합위험이 뭔 말인지 좀 더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종합위험에 수학이 줄어들면 즉 종합위험 그러면은 자연재해, 조세 화재입니다.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의 논작물입니다. 그래서 논작물 하면 논에 키우는 작물들이 게 보통 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밀인데 밀은 논에도 심기도 하고 밭에도 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조사하는 방법이 벼와 똑같기 때문에 같이 묶어놨어요. 근데 이건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한숨 돌리시라고 이렇게 논작물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의 밭작물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 밭작물은 마늘 좋아하시죠? 그래서 마늘, 양파, 고구마, 뭐 옥수수, 감자, 뭐 차, 콩, 양배추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마늘부터 시작해서 양배추까지 얘네들에 대해서 또 보험금을 산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응용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 쭉 같이 업무 방법 중심으로 알아볼 거거든요.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여기 보시면 종합위험 그러면 자연재해 그러면 냉해, 봄동상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한해, 가뭄이라는 거죠. 한해, 그 다음에 조해 그러면 조수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태풍 불어가지고 바닷가 근방에 있는 논이나 밭은 태풍 불게 되면은요 바닷물이 미스트처럼 쭉 뿌려가지고 작물이 위에 딱 앉게 되면 얘네들이 타버리거든요. 그건 뭐예요? 계약자가 분무기로 쏴서 태운 것이 아니라 자연 현상으로 태운 게 되기 때문에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래서 수확이 줄어들어요. 수확이. 지금 작물이 타서 죽어서 없으면 그 부분이 안 죽었다면 거기서 수확량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어지는 것을 보험회사가 책임져 주는 걸. 수확이 줄어들면 뭐가? 벼가, 밀이, 자연재해, 조세, 화재로 수확이 줄어들면 보험금을 드릴게요 라는 보험이에요. 또 마늘이 자연재해, 조세, 화재로 수확이 줄어들면 보험금을 드릴게요 라는 게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의 밭작물입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종합위험의 생산비 보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야? 수확 감소가 아니라 생산비를 준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에 밭작물이 있습니다. 밭작물은 밭에 키우는 작물인데 보통 대표적인 게 고추, 브로콜리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고추, 브로콜리, 그 다음에 배추, 무,
파, 단호박, 뭐 당근, 메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부터 메밀까지 이렇게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근데 얘네들은 야 고추도 수확 감소를 주지 왜 생산비를 주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고추는 수확량을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추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일거에 수확을 하지는 않아요. 고추를 홍고추만 보험에 가입하는데 이 길가에 보면 밭에다가 고추 심어 놓잖아요. 그럼 그 고추는 정식하고 나면 100일 정도, 석 달 열흘에 공을 들여서 키우고 나면 그때부터 이게 빨갛게 익어서 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때 그냥 100일째 되면 전부 다 따는 게 아니에요. 한 불 따고 또 일주일 있다가 아들한테 전화해. 아야 너희들 언제 오냐? 그러면 오면은 또 가서 일 시켜서 또 한 불 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고추는. 그래서 일거의 수확을 양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그러면 거기 고추를 농사를 지으면서 생산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그거라도 보장을 해드릴게 라는 보험이 생산비 보장의 받장물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종합위험으로 그러면 하우스 즉 시설작물 있죠. 딸기 요즘 딸기 많이 나와요. 그죠? 딸기라든가 멜론이라든가 수박이라든가 또는 카네이션이라든가 국화라든가 백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미나리도 또 그 다음에 풋고추도 다 시설에서 키웁니다. 하우스에서. 우리는 왜 보험 가입 안 해줘요? 그래서 해드릴게요 라고 한 겁니다.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야 뭐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합위험의 생산비 보장입니다. 보통은. 근데 종합위험의 원해시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해시설 그러면은 하우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연결하면 연동하우스, 또 길면 광폭하우스, 그 다음에 재해 잘 견디게 단단하게 만든 하우스를 내재해형 하우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유리원실, 경질판으로 이렇게 지어놓은 하우스들 이런 것도 다 보험에 가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하우스가 바람에 피복제, 비닐이 찢어지면 보험 처리해 드릴 거예요 라고 하는 거. 시설, 그 안에 시설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시설, 작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우스 안에다가 키우는 작물을 우리는 통상 시설, 작물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 이제 딸기 같은 거. 딸기는 노지에서 요즘은 키우질 않죠. 거의 대부분이 하우스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걔네들을 우리는 시설 작물이라고 해요. 이 시설 작물에 대해서도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져주겠다라는 겁니다. 뭘로 인해서? 종합위험이니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라는 거죠. 거기다가 그러니까는 버섯 키운 사람이 또 손을 드는 거예요. 왜 나는 안 해줘?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버섯 재배사입니다. 그래서 버섯도 마찬가지로 버섯 안에 있는 것, 버섯 재배사, 즉 버섯을 키우는 건물이죠. 이게 하우스가. 그 재배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버섯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버섯. 근데 버섯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 표고버섯 있죠. 표고버섯. 그 다음에 삼겹살 구워 먹을 때 거꾸로 뒤집어서 구워 먹는 버섯이 무슨 버섯? 양송이버섯인가요? 새송이 버섯인가요? 양송이 버섯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추석 때나 이 설 때 그 전 부칠 때 이렇게 길게 슬라이스 하거나 아니면은 소고기 구워 먹을 때 슬라이스해서 딱 구워 먹는 거 있죠. 큰 버섯. 이거 뭐예요? 새송이 버섯. 또 살짝 데쳐가지고 탁 찢어서 이렇게 나물 무치듯이 이렇게 무쳐 먹는 게 느타리버섯. 뭐 이런 것들 있죠. 얘네들을 다 보상해주고 있다 이렇게 되면 돼요. 뭘로 인해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이 버섯 재배사가 무너지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버섯도 박살 날 거니까, 그죠? 버섯 재배사도 보상해드리고 안에 있는 버섯도 보상해 드릴 거예요. 근데 버섯 같은 경우는 키우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균상 판때기에다가 건물이 있으면 출입문이 있고요. 버섯을 갖다가 여기 바닥에다만 텃밭 같은 걸 깔아놓고 여기다가 균을 배양하면 이거 균이 버섯이 쫙 자라나죠. 그러면 여기 공간이 너무 아깝죠. 그래서 판을 쫙 설치한다 해서 이게 단이에요. 단. 그래서 얘가 단상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계속 톱밥을 깔아놓고 균을 배양해서 여기서 각각 버섯을 재배하는 거거든요. 하우스를 열고 들어가 보면,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다가 이 단에다가 톱밥을 깔아놓고 균을 배양해서 여기서 버섯이 나오는 걸 우리는 균상 재배라고 그래요. 균상 재배. 그리고 여기다가 병에다가 재배하는 거 있죠. TV 보시게 되면 병, 플라스틱 병이에요. 투명 플라스틱. 거기다가 톱밥을 빵빵하게 채우고 균을 배양하는 것을 우리는 뭐냐면 병 재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다가 참나무 원목을 갖다가 참나무 통목을 갖다가 구멍을 빵빵 뚫어가지고 톱밥 넣고 정균 배양시켜서 정균을 주사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이걸 뭐라고 원목 재배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이 버섯 재배사 안에다가 키우는데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버섯 재배사도 박살나고 안에 있는 버섯들도 박살나면 그 버섯을 어떻게 키우는 방식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 구해주는 그 보험금을 산정하는 그런 방식들이 좀씩 다르더라. 그래서 이런 데는 문제 내기가 좋겠죠. 그래서 그거 해드릴 거고요. 이제 원예시설 버섯까지 이게 쭉 끝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 기억내기.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이제 인삼을 할 거예요. 여러분 길가에 가시게 되면 까맣게 밭 위에다가 이렇게 그 그물망 같은 거 쳐놓은 데 보셨나요? 그게 이제 인삼 재배할 때 해를 가리는 시설이에요. 그걸 우리는 해가림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삼하고 그 인삼 위에 해가림을 설치해주는 해가림 시설이 있습니다. 해가림 시설은 보통은 목재로 설치를 해요. 그래서 그 해가림 막을 버텨주는 지주목이라는 걸 세워서 거기에다가 망을 씌워 놓는 거예요. 지주목 기억하세요? 지주목, 버틴다. 버팀목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보장해 줍니다. 대신 얘는 종합위험은 아니에요. 얘는 특정위험이라는 거예요. 특정위험은 뭐냐? 모든 자연재해에 대해서 손해가 나면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자연재해 중에서도 몇 가지 재해로 인해서 손해가 나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는 태풍이라든가 폭설이라든가 침수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를 입어야만이 보상을 해드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에서 이제 그때 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이때 하는 거예요. 뭘 하냐면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의 과수 품목입니다. 과수 품목 그러면 포도, 복숭아, 자두, 밤, 대추, 참다래, 오미자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다음에 뭐 유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대추, 매실 뭐 쭉. 그래서 얘네들을 포도부터 유자까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수확이 줄어들면 보험회사가 책임질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품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는 종합위험은 종합위험인데 언제까지만 종합위험이냐? 그 책에 보시게 되면 종합위험 및 수확하기 전까지 종합위험이 있어요. 이런 품목들이 뭐가 있냐면 오디, 복분자, 감귤, 무화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여기 잠깐 살펴보게 되면 여기다가 오디는 종합위험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오디는 보험 전 기간 동안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손해를 입으면 보장해 드리는 거예요. 오디는. 복분자는 계약 체결, 계약하고 난 때부터 5월 31일까지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손해를 입으면 보상해 드리는 거 종합이요. 그리고 나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만 보장해 드리는데 이때는 태풍, 강풍, 우박으로 손해를 입으면 보상해 드립니다. 이때는 뭐예요? 그 보상하는 위험이 정해져 있죠. 특별히 정해져 있죠. 그래서 특정 위험이라고 그래요.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위험이 정해져 있구나. 그러면 특정 위험이구나. 그래요. 태풍, 강풍, 우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보상. 그래서 그 말이에요. 이게. 종합위험 및 수학전 종합위험이라는 것은 보험 전 기간 동안의 종합위험 보장으로도 책임져주는 품목이 여기에 있고 수확하기 전에만 종합위험이고 수확이 시작되면 그때는 특정위험으로 바뀌어서 그때 보험자가 특정 위험만 책임져주는 품목들도 있더라. 복분자가 실제로 5월 30일까지는 한창 크고요. 6월 1일부터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시골의 아낙네들이 복분자를 키우는 지역의 아낙네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이게 6월 1일이면요. 양파, 마늘이 수확기가 막 끝날 즈음이에요. 그래서 한숨 돌리고 다른 동네에 친구들은 너 뭐다니 좀 놀러 한번 갔다 오려고 이제 곧 농사 지어야 되니까 놀러 한번 갔다 오려고 모내기 해놓고 그 다음에 양파 마늘 딱 해놓고 좀 쉬려고 하는데 놀러 한번 갔다고 다른 데는 가는데 이 복분자 킨 집은 뭐냐면 나도 놀러 가야지 했더니 신랑이 뭐라고 그래. 야 복분자가 또 따야 쓰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분자 이때 한참 수확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수확할 때는 수확하기 전에는 종합위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수확하기 전에. 그리고 나서 얘는 수확이 시작되면 특정위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보험회사는 어차피 물건 팔 때는 좋은 것만 앞에서 나열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만 얘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감귤 마찬가지. 감귤도 얘는 보장이 굉장히 많아요. 3가지 정도. 수확하기 전에, 수확 전에는 종합위험이고요. 그 다음에 수확이 한참 시작하면은 특정위험이고, 겨울에는 또 동상해 보험을 해줍니다. 그래서 감귤 같은 경우는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는 감귤은 수확 전에 사고, 그 다음에 수확할 때에 과실이 손해난 것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겨울 동상의 피해로 손해를 난 것만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무화과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7월 31일까지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손해를 보면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무화과가 주로 언제 수확하느냐면 8월 달부터 수확합니다. 8월 1일.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는 작년에 200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누가 해수욕장 잘 안 가잖아요. 근데 보통 길거리에 가. 여름 피서철에 되면 무화과 많이 팔아요. 무화과 많이 팔죠. 그래서 그때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특정위험이에요. 그래서 손해를 보장해준다. 특정위험으로 생긴 손해만 보장해드린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 수확 전에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수확이 시작되면 특정위험을 보장해주는 이런 품목들 공부 같이 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이제 보험금 지급. 업무 방법을 보게 되면 그다음에 뒤에 별표 보면 미보상 비율, 그 다음에 가축이 있습니다. 업무 방법에다가 약관을 별도로 붙여놨기 때문에 약관까지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1월 달부터 시험 보는 때까지 같이 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강의 방법은 그때그때 다 끝낼 겁니다. 이거 끝내고 그다음에 끝내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 이거 한 분 잠깐 돌아왔으니까 다음에는 또 더 깊이 해드릴게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끝내고 가시니까 이 궁금하다. 적과전 종합위험이 궁금하다 그러게 되면 인강 들을 때 이 부분을 다시 들어보시면 돼요. 딱 요런만 들어보시게끔 이렇게 최대한 좀
그렇게 정리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페이지 4쪽에 있는 용어, 손해 용어하고 그다음에 손해평가 절차 있습니다. 그래서 통칙 부분을 한번 그건 다 포함시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밭작물도 여기는 수익 감소를 포함합니다. 밭작물 수익 감소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과수 있죠. 포도 복분장 여기에도 포도만 수입이 감소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수익 감소 같이 할 거예요. 같이 묶어야지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묶어 드릴 거예요. 자, 총칙 봅니다. 지금 6회 시험 할 때 여러분들 이제 6회도 시험 보신 분도 계시고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도 계시는데 6회 시험 때 깜짝 놀랐던 게 이제 두 문제일 겁니다. 두 문제. 나무 수를 알아맞히는 문제. 용어의 정의를 통해서 나무 수를 알아맞히는 문제. 또 여기 손해평가 절차에 뒤에 보면 거기에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오늘 지금 유인물로 나눠드렸고 그 부분이 강의가 끝나는 즉시 그 문제를 바로바로 풀어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응용은 어디까지 다음 이번 출제 즉 이 7회 때는 어디까지 몰고 갈 수 있는지 같이 좀 난이도 조절하면서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설명해드리면 라고 이해되실 거예요. 자, 목적입니다. 이 목적은 이 업무 방법은 농작물 재보험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평가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얘 이름이 업무 방법입니다. 얘 이름이 업무 방법이에요. 무슨 업무 방법? 손해평가 업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라 라고 얘가 다 있어. 이게 업무 방법이에요. 근데 이 업무 방법은 지금 우리나라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회사는 농작물 쪽은 우리나라에 NH 손해보험밖에 없습니다. NH. 과거에는 일반 민영보험에서도 농작물을 했어요. 보험을 팔았어. 근데 보험을 파는데 워낙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아이고 나는 그거 못하겠어. 그래서 안 하게 된 거예요. 보험이라는 게 그럽니다. 받은 보험료와 지급되는 보험료가 딱 맞아 떨어지게끔 운영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얘를 뭐라고 한다?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해요. 수지상등의 원칙. 보험료 걷어들인 것, 보험이라는 게 뭐예요? 같이 위험에 처해 있고 염려되는 사람끼리 십시일반 얼마씩 돈을 모아놓은 걸 보험료라고 하고요. 그 중에 사고가 터진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보험금이에요. 그게 딱 맞아지는 게 수지상등인데 이 농작물 재보험은 수지상등이 안 돼. 워낙 손해가 크다 보니까 민영보험에서 아이고 난 못하겠어 하다 보니까 농민들은 어쩔 거예요. 다 못하고 나가면. 그래서 정부에서 야 그래도 공익성이 있고 공공성이 있는 농협에서 해라. 농협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손해조사, 손해평가 조사 요령을 장관의 고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1차 시험 보신 분들은 손해평가 조사 요령 고시를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장관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쭉 나열해 놨는데 가장 말미에 마지막 조항에 뭐라 했냐면 재해보험 사업자, 이게 농작물 재해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재해보험 사업자는 업무 방법을 작성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기속행위입니다. 이거는 하기 싫어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만들어 놓은 게 너무 좋으니까 야 이걸 손해평가사 시험하는데 이걸 출제범위로 내자라고 해서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업무 방법을 만든 이유는 즉 보험회사, 즉 NH 손해보험에서 이 업무 방법을 보면 자꾸 읽어보시다 보면 회사는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건 누가 만들었다고? NH 손해보험사에서 만들었으니까 이건 뭐예요? 회사는 그러면 이거는 보험회사는 이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험회사에서는 이 손해평가를 하는 우리 평가사나 또 경력이 많은 분들을 평가인으로 위촉했던 그분들이나 손해사정법인의 손해사정사 이런 사람한테
너희들이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이든 종합의 논작물이든 밭작물이든 과수품이든 평가할 때 여기 있는 기준으로 좀 해다오 라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여기 있는 기준으로 잘 만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공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손해평가할 때 공정하게 좀 해달라는 뜻에서 이 업무방법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방법에 작성하게 된 목적은 뭐다? 손해평가의 공정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이죠. 목적의 두 번째 줄 보면 손해평가의 공정성이 이 업무방법을 작성하게 된 가장 주된 목적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손해평가의 공정성이라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손해평가가 무슨 말이냐? 손해평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의.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두 번째가 정의. 손해평가를 정의할 때는 그럼 뭐라고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평가사예요. 고연세계가 평가사인데 지나가다가 여기는 가뭄 들었네. 그래서 아무 농지나 들어가서 손해평가를 갖다 여기는 수확이 얼마나 줄었으니까 이건 농협 가서 보험금 얼마 달라고 하시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손해평가라는 것은 첫 번째는 보험에 가입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손해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농지를. 그래서 보험 대상 농작물에 두 번째는 뭐예요?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피해 사실을 피해가 있는지 진짜 그 재해로 인해서 그 작물이 피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평가하는 이런 것들의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손해평가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손해평가라는 것은 뭐예요? 그 작물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가입된 그 작물이 두 번째는 보상하는 재해, 자연재해가 왔든지 조세가 왔든지 화재가 발생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화재가 그 보상하는 재해가 왔고 그러면서 그 재해로 태풍이 불었는데 아무런 피해가 없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태풍이 발생했는데 그때 그 피해가 얼마나 나는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수확이 얼마나 줄어들었냐라고 평가하는 거. 얼마 이 집은 수확이 줄어들었어요. 이건 괜찮아요. 라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손해평가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주의하실 점 보험 대상 농작물입니다. 보험 가입한 놈만 가능해요. 보면 우리 집 뒤에 있는 뽕나무 어디예요? 그 뽕이? 이번에 다 떨어져갖고 바람으로 다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 집 앞마당에 있는 대추 한 주 대추나무 하나가 바람에 다 대추 떨어졌다고 해서 나 이거 손해평가해야지. 안 된다. 뭐가 된다고요? 요게 결여가 됐잖아요. 그렇죠? 해보시면 됩니다.